안녕하십니까. 선거권의 혼술 10월 13일 월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지금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가 열리고 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출석 여부를 놓고 초미의 관심을 보였는데 일단 출석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상 민주당 의원들이 추미애 위원장을 비롯해서 여당 의원들이 대법원장을 그 회의장에 사실상 감금을 해버리는 팔을 묶어놓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원래 대법원장은 국정감사에 출석을 하면은 초기에 처음에 인사말만 하고 그 다음에 일문일답은 법원 행정처장이 대신하고 마지막에 마무리 발언을 하게 돼 있죠. 그런데 민주당 의원들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몰아치면서 자리를 떠나지 마라 그렇게 말하고 일방적으로 이런저런 질문들을 막 쏟아내고 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답변을 하지 않고 그냥 자리에 앉아서 질문 내용만 듣고 있는데 그렇게 하니까 더욱더 각종 의혹 같은 것들도 막 그 질문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TV로 통해서 생중계가 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일종의 여론전, 선동을 하기 위해서 가령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윤석열 전 대통령을 만난 적이 있느냐, 한덕수 만났느냐, 지기현 판사가 룸사롱에 갔나 안 갔나, 지기현을 왜 교체 안 하느냐. 자, 정상명, 그때 사인회동에서 정상명 전 검찰총장 같은 TK라서 만나느냐, 이런 말까지 막 지금, 의혹들을 그냥 쏟아내고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답변을 하지 않는 상황이라서 질문만 있으니까, TV를 통해서 국민들이 다 듣게 되죠. 그래서 본인들은 그것이 어떤 효과를 낼 거라고 보고 여론전에서 이 막무가내로 질문을 하는, 그런 상황이 되풀이되고 있는데 그 와중에 또 이 많은 여당의 의원들이 이재명의 변호사로 전락을 해버렸습니다. 이재명의 선거법에 대해서 마치 이재명 변호인들이 과거에 이 법정에서 했던 그 변론들 그 내용을 그대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치 이것이 법정인 것처럼. 그런데 피고인이 없죠. 변호인만 있고 피고인이 없습니다. 피고인은 이재명이죠. 이재명은 재판 중단됐다고 완전히 빠져나간 상태에서 전 국민이 보는 국회 법사위에서 국회의원들이 우리 세금으로 세배를 받아서 활동을 해야 되는 그 민주당 법사위원들이 이재명 변호사로 전락을 한 그런 상황에서 지금 조희대 흠집 내기만 열중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전 회의가 거의 이제 마무리되는 상황이고 오후에도 회의가 계속됩니다. 하루 종일 떠들썩할 텐데 이 상황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처음에 모두 발언에서 소신 발언을 했고 그리고 대법원의 입장이 처음으로 하나 나왔습니다. 뭐냐면은 왜 대선 직전에 유죄 취지 파기환송을 했느냐, 왜 그 시점을 그렇게 서둘러서 했느냐, 결국은 이재명이 대선에 못 나오도록 하기 위한 것 아니냐, 그런 주장을 좌파가 하고 있죠. 거기에 대해서 반박을 하는 자료가 하나 나왔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직접 이야기한 것은 아니고 사실상 조희대 대법원장의 뜻이죠. 그것이 나경원 의원실에서 대법원에 자료를 요청해서 받은 그 내용 안에 처음으로 대법원의 입장이 담겨 있습니다. 자, 그 말씀도 잠시 후에 드리겠습니다. 일단 조희대 대법원장은 오늘 인사말만 하고 지금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막 질문을 하는데 대답은 하지 않고 간간히 전대엽 법원 행정처장이 대신 이렇게 질문을 하기는 하고 있지만 조희대 대법원장은 인사말만 했습니다. 나중에 마무리 발언을 할 걸로 예상이 되는데 그 부분은 나중에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인사말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그 전에 입장문 같은 것을 내기는 했지만은 직접 발언하는 것도 또 처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좌파에서 계속 왜 이재명 재판을 서둘렀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이 본인을 정인으로 채택하는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어떤 재판을 했다는 이유로 재판 사항에 대해서 법관을 정언대에 세우는 상황이 생기면 안 된다. 재판을 했다고 그 재판 내용을 가지고 정언대에 세우는 것은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상권분립 훼손이고 이거 헌법 위반입니다. 그리고 조희대 대법원장은 법관들이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따라 재판을 하는 것이 위축되고 그렇게 되면 정언대에 세우면 심지어 외부의 눈치를 보는 결과에 이를 수도 있다. 그렇게 지적을 하고 우리 국회도 그동안은 우리 국회 입법부에서도 과거 대법원장의 국정감사 정인 출석 필요성에 관한 논란이 있었을 때에 상권 분립과 사법부 독립을 존중하는 헌법 정신과 가치를 확인하는 취지의
간횡 그리고 예우 차원에서 그 권한을 자제해서 행사해 온 것으로 알고 있다. 과거의 국회는 뭐 대법원장을 부르자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어도 그래도 사법부를 존중을 해서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았다. 그런데 지금 왜 이러느냐 이 이야기죠.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실질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필수 불가결한 전제로서 재판의 독립은 보장되어야 한다는 믿음과 역사적 경험에 기초한 것이다. 어쨌든 재판 독립은 보장이 돼야 한다는 차원에서 아무리 정쟁이 있어도 정치권에서 뭐 치고받고 해도 사법부를 흔들진 않았다. 그런데 왜 지금 사법부를 흔드느냐? 이 말 속에는 사실상 뭐 가로 열고 이재명 때문 아니냐? 이재명 재판 속행할까봐 이재명 범죄 혐의 다 털기 위해서 아니냐? 그리고 혹시 지기현 판사까지 막 이야기를 지금 나오고 있으니까 법사위에서 지기현 판사가 사실 솔직히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죄 판결을 할까봐 그러는 것 아니냐. 자, 이런 이야기들이 함축적으로 저는 담겨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조혜대 대법원장은 저에 대한 국정감사 정인 출석 요구는 현재 계속 중인 재판에 대한 합의 과정의 해명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서 사법권 독립을 규정한 헌법 규정과 취지에 맞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도 계속 붙잡아 두고 지금 민주당이 추미애가 이석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계속 앉혀놓은 채 이 박균택이나 그 대장동 변호사죠. 박균택이나 이런 서영교 이런 사람들이 계속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을 하는데 그 질문 내용들이 서영교 본인이 제기했던 그 엉터리 같은 무슨 뭐 한독수 전 총리와의 뭐 해동설 이런 걸 가지고 물고 늘어지는 자 그런 상황. 그리고 또 전현희 같은 경우는 마치 이재명 변호사 같은 그런 국민들이 선뜻 그 알기도 어려운 무슨 본인도 이제 변호사 출신이죠. 그렇다고 대법관들 앞에서 대법원장 앞에서 무슨 뭐 법률 지식을 자랑하듯이 이재명의 그 선거법 사건에 대해서 변론의 장으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가장 오늘 또 관심을 모으는 것이 이겁니다. 나경원 의원실에 대법원이 오늘 의견서를 하나 제출을 했습니다. 이것이 이제 나경원 의원이 국회의원으로서 자료 제출을 요구를 하니까 거기에 응답을 한 것이죠. 이게 대법원 차원에서 낸 건데 이것이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법부 독립을 위해서 직접적으로 대답은 하지 않고 있지만은 이것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의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의견서에서 지금 좌파가 주장하는 거 이재명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 판결을 신속하게 내린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1심과 2심의 절차 지연 그리고 엇갈린 실제 판단으로 유례 없는 혼란과 사법 불신이 불거져서 대다수 대법관이 신속한 절차 진행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자, 1, 2심의 절차 진행. 이게 원래 1심이 6개월, 2심이 3개월 만에 끝나야 되는데 1심이 기소된 후에 2년 2개월이 걸렸습니다. 2년 2개월. 그런데도 2심도 이거를 3개월 만에 끝나지 않고 4개월이 걸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법 불신이 커지고 있다. 절차 지연. 그리고 또 하나는 1, 2심의 엇갈린 실제 판단. 이 1심에서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유죄, 2심에서는 무죄 이렇게 했기 때문에 엇갈린 실체 판단으로 혼란과 사법 불신이 불거져서 자 대다수 재판관이 신속한 절차 진행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조희대 혼자 한 게 아니다. 대법관들이 같이 다 이 의견을 모아서 한 거다. 자 여기는 좌파 그러니까는 이재명에 대해서 무죄라고 주장을 했던 이홍구 대법관도 들어가고 오경미 대법관도 같이 다 이야기를 해서 논의를 해서 파기환송 그 날짜를 정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이제 대법원이 이재명 선거법 사건 재판 배경을 직접 설명한 건 이 의견서가 처음입니다. 여기에 조희대 대법원장의 의중이 다 들어갔다고 봐야 되겠죠. 자, 대법원은 이 사건이 대법원에 접수된 직후부터 모든 대법관이 기록을 검토해서 전원 합의체 심리를 진행했다. 모든 대법관. 그래서 졸속 재판 논리를 반박을 했고 이 대법원 전원 합의체가 지난 5월 1일 이재명 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배경에 대해서 이런 이 사건은 대통령 선거 후보자가 피고인인 선거법 위반 사건이다. 상당히 중요한 사건이라는 거죠.
그런데 1심은 기소 후에 2년 2개월, 2심은 1심 판결 4개월 후에 선고하면서 대법원에 사건이 접수됐을 때는 이미 대선 후보 등록이 가까운 시기였다. 더구나 1심과 2심의 결론도 정반대였다. 자, 대선 후보 등록이 가까운 시기인데 이것을 대선 이후로 미뤄버리면은 대선이 끝나고 나면은 더 큰 혼란이 생길 수 있다는 판단에서 그 전에 처리를 해야 된다는데, 또 1심, 2심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처리를 해야 된다는데 대법관들이 의견 일치를 봤다는 겁니다. 좌파 대법관들까지. 그리고 이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신속한 절차 진행 시도와 노력은 이 유사한 그 사건을 다루고 있는 여러 법원에도 뚜렷한 메시지와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봤다. 그러니까 신속 재판을 좀 강조해왔고 선거법은 633을 지키라고 대법원에서 계속 이야기를 했는데 대법원이 그걸 어길 수는 없다는 이야기죠. 자, 그 대법원은 또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구체적 절차 진행은 형사소송법 등 관련 규정을 지키면서 이루어졌고 절차를 주재하는 대법원장이 일일이 대법관들의 의견을 다 확인한 다음에 그 다음 절차로 나아갔다. 졸속 재판이 아니었다. 올해 3월 28일 선거법 사건이 대법원에 접수된 직후부터 전원 합의체 심리를 시작을 해서 대법관 전원 좌파들 포함해서, 그리고 재판연구관이 재판 기록을 다 검토했다. 전원 합의체 해부 사실은 지난 4월 22일 외부에 공개됐지만 그보다 약 한 달 앞서서 사건을 검토하고 있었다. 그러니까는 지금 좌파에서 왜 4월 22일 날 이게 전원 합의체 돌려가지고 그러면은 12명의 대법관이 그것을 5월 1일까지 그 방대한 수사 기록을 어떻게 봤느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죠. 그런데 대법원의 설명은 4월 22일에 전원 합의체 돌렸다고 공개가 됐지만은 실제 전원 합의체 전원 합의체에서 하기로 한 것은 약 한 달 앞이고, 그리고 이것이 일부에서는 소부, 그러니까 4명의 대법관으로 구성되는 소부에 갔다가 조희대가 전원 합의체도 돌렸다고 하는데 그게 아니고 처음부터 전원 합의체에서 하기로 대법관들이 다 의견을 모았다는 그런 설명도 합니다. 4월 22일에 전원 합의체 심리가 개시된 것이 아니라 이재명 아니기 때문에 이재명 그 사건 심리를 9일 만에 선고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자, 이런 의견까지 오늘 다 제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법원장은 재판장으로서 소송 지휘권을 행사를 하지만 재판의 합의에 관해서는 다른 대법관과 동일한 권한을 가진다. 전원 합의체 기일을 지정하는 데 있어서도 대법관들의 의견을 들어야 하므로 대법원장이 독단적으로 심리 일정이나 판결 선고 결과를 결정하는 것은 불가능한 구조다. 자, 제가 이거 어제도 설명을 들었죠. 아니 12명의 이제 그 법원 행정처장 빼고 또 대법원장 빼고 12명이 이 심리에 참여를 하는데 그것을 유무죄 여부를 미리 결정을 하고 하는 건 아니죠. 1심에 유죄가 나왔고 2심에 무죄가 나왔으니까 무죄 나올 가능성도 크고, 그리고 이것을 조희대 혼자서 결정을 할 수도 없는 구조다. 지금 그 설명이죠. 대법관들이 그 한국 최고의 법관들인데 그게 뭐 조희대 대법원장이 어떤 뭐 가이드를 제시한다고 따라가겠습니까? 전부 다 합의를 해서 대선 전에 결론을 내야 된다 해서 심리 날짜를 정했고, 전원 합의체는 원래 이렇게 중요한 사건을 초보에 가지 않고 전원 합의체 가는 것이고, 그래서 대선 전에 빨리 결론을 내야 된다고 심리 날짜를 정했고,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10대 2로 유죄가 나온 거다는 취지의 설명이 오늘 나온 것이죠.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회에 출석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의견서가 나왔기 때문에 이 의견서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진짜 하고 싶은 말이다. 그런데 이것을 시시콜콜하게 이야기를 하면은 간행에 어긋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막 공세를 펼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법사위에서는 침묵을 유지하고 있는데 사실상 감금을 당한 상태죠. 빠져나오지도 못하도록 지금 해놨습니다, 민주당이. 자, 그 상태에서 입장은 분명히 나왔다고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계속되고 있는데 법사위 또 중요한 사안에 나오면은 따로 말씀드리도록 하고, 오늘 저녁 8시 라이브 선거권의 정치 수호 시간에 종합적으로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